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에서 식품위생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선생님이 조금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우리 2021년도 상반기에는요, 4번의 식품위생직 임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 4번의 임용에 나왔던 이 식품위생학 문제 중에서 다빈도, 즉 여러 번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실 때 저도 시험장에 있었지만 시험을 보다 보면 이거 앞 시험에 나왔었는데 지난 시험에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수업을 하는 동안에 말로만 자주 나와요,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반복적으로 출제됐는지를 정확히 분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기출 분석은요, 지금 아직 2021년도 한 번 더 시험이 남았거든요. 10월 16일에 있는 경남 경력경쟁, 그죠? 경상남도 경력경쟁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한 번쯤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21년도 상반기에 아쉽게 불합격을 하셨지만 내가 한 번 더 22년도에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내가 봤던 시험과 그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의 시험이 어땠을까라는 분석을 좀 하고 들어가신다면 우리가 22년도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는 작전, 그죠?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이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초시생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초시생 분들도 오늘 강의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초시생이 이제 시험에 준비하고 계시기 또 시험을 보신 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 OT 영상이라고 하죠. 오리엔테이션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학 저희 대방고시학원 커리큘럼대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아요? 질문이 요즘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위생학 어떻게 선생님이랑 이렇게 공부하고 공부방 이렇게 잡아보자, 이런 오리엔테이션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초시생분들은 그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작전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빈도 기출문제, 그죠?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분석을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 2021년도의 전국 식품위생직 임용 현황 한번 살펴보고 가야겠죠? 이걸 정리하면서 내년에는 더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 정말 늘 간절한 마음입니다, 선생님이. 자, 그럼 올해는요, 4월 10일에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임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에 경상북도에서 영주, 포항 이런 지역들에 이제 총 6명의 임용이 있었고요. 경상북도는 이제 위생학과, 화학, 그리고 식품미생물학, 이렇게 3개의 과목을 치러지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바로 일주일 뒤에 경기도 경력경쟁이죠. 4월 17일에 우리 용인을 시작으로 여주까지 총 9개의 경기도 시가 이제 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방고시학원에서도 21명 중에 이제 18명이 이제 채용이 되어서 정말 많이 기뻐했던 시험입니다. 이렇게 경력경쟁 경기도가 있었고요. 이제 6월 달이죠. 이번 달에 이제 6월 5일에 전국지방직과 그다음에 교육청이 전국적으로 교육청 시험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시험에 응시했던 분들은 아마 필기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거나 또 지금 필기 합격이 나온 지역들이 이제 몇몇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고 있고요. 7월 말쯤이면 모든 이제 전형이 끝나서 이제 최종 합격자들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대방고시학원 친구들이 정말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청은요,
전국에 이제 서울부터, 아니, 경기, 서울 아닙니다. 경기, 인천, 뭐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쭈쭈쭈쭈 해서 총 9개의 지역에서 33명의 임용이 있었고요. 역시나 경기도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11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 그죠? 지방직, 전국 지방을 보시면 강원도부터 해서 이 충북, 대전, 그 다음에 호남권으로 가면은 전남, 전북, 광주 이런 지역들, 부산까지 이렇게 전국 지방에서도 이제 임용을 하고 있는데요. 총 35명 정도 임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 식품위생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식품위생학과 식품화학 두 과목의 전공을 보게 되죠.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은 이렇게 5과목 중 2과목이 전공 과목입니다. 자, 아직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은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도 올해는 우리 그 통영부터 고성까지 총 6명의 인원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많이 열심히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계실 건데요. 여기 시험까지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또 경기도가 혹시 하반기 맨날 선생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전략 분석에서 길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 아직 치러지지 않은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그러니까 이미 시험이 치러진 이 4개의 지역들의 전체적인 난이도와 학생들이 조금은 어려워했던 내용들, 조금은 이런 내용까지? 라고 했던 부분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북부터 살펴보면은요. 자,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에서 중하 정도로 선생님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이렇게 이거 쉬웠어, 어려웠어 이렇게 조금 그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려운 성격인데 이제 시험의 충격이 조금 지나갔을 것 같고 조금은 냉정하게 이제는 시험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단어로 좀 정의를 해보자면 사실은 중하, 중 요 정도로 시험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학생들이 가끔 이제 시험이 끝나고 물어보거나 조금은 이제 논의가 됐던 내용들은 사일로시빈 기억나시죠? 우리가 푸실로시빈이라고 너무 많이 외웠는데도 보기가 갑자기 사일로시빈 영어도 안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궁금해했었고요. 그 다음에 있는 아몬드, 그죠? 4월 10일 시험 끝난 거 다음부터 갑자기 아몬드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몬드, 그리고 품질 관리, 품질 보증과 관련된 이런 GMP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돼 조금 고민을 하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경력 경쟁 문제를 보시면 역시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학원에 이제 합격자분들의 성적을 봤을 때도 위생학을 사실 100점을 맞으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에서 중하 정도고, 물론 우리 선생님하고 정말 열심히 지독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쉬웠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문제 중에서도 조금은 아이들이 이제 고민하고 어려워서 못 풀었다기보다는 실수를 했던 부분들은 이런 위해, 그죠? 위해 정의를 보는 부분에서 왜냐면 우리 급하게 풀고 화학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 아이들이 처음에 식품위생의 정의로 판단해서 틀렸다가 다시 컨펌하는 과정에서 위해로 고쳤어요, 선생님. 이렇게 됐던 문제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온 순간 살균법, 가장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판단하는. 왜냐하면 저희가 주로 고온 단시간 또는 초고온 순간 이렇게 살균법을 배우다 보니 아이들이 이 단어 하나에 집착을 하면서 이게 운이 따랐던 친구들은 아예 모르고 지나가고요. 운이 조금 안 따라줬던 친구들은 여기서 갑자기 집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답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북과 경기의 핫한 이슈였죠. 시안 배당체 문제까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월 5일에 치러졌던 교육청과 지방직 문제를 조금 살펴볼 건데요. 자, 교육청 문제는 이미 선생님이 이제 기출해설 특강에서도 말했듯이 난이도가 역시 쉬웠고요. 가채점 결과 또는 가채점을 하거나 또 지금 현재 필기 합격을 해서 성적이 나온 친구들도 꽤 고득점, 다 맞으신 분들 하나, 2개 정도 고득점을 하신 걸로 계속 결과가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고 굳이 조금 따진다면 뭐 항생물질의 잔류성, 그다음에 회충을 써놓은 이유는 그냥 암수 동체 이런 보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생충 하다 보면 수컷이 더 길어, 암컷이 더 짧아, 이런 거,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보기들도 언제든 이 보기들이
킬러 보기가 돼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은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거 이제 지방직인데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많은 지역들에서 자체적으로 출제를 하다 보니 보건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물어볼 때도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 아쉽고, 그래서 항상 내년을 또 어떻게 조금 더 보건율을 높여볼까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올해 2021년도에는 제가 이제 이 여러 지역 중에서 호남권 지역의 문제를 조금 거의 다 보건을 마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왜 호남권 문제만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선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광주, 그다음에 전남, 전부 이 세 개의 지역이 공동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21년도에는 이 세 지역이 합쳐서 21명의 선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봤듯이 지방직 총 35명 중에 21명이 이 지역에서 선발이 되다 보니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금 복원을 하고, 또 이 지역이 여기 지금 호남권이 저희 품격 카페에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계속적으로 임용을 해오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친구들이 꾸준한 임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응시를 하고 궁금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여기 부분은 조금 복원에 신경 썼지만 다른 뭐 부산이라던가 강원이라던가 이런 지역을 많이 못하게 돼서 선생님 지금 사실 매년 안타깝습니다. 내년엔 또 다른 작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분석에는요, 호남권 지역 문제까지 조금 삽입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4개의 시험을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 호남권 문제를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중에서 중상으로 선생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방직인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문제를 이제 복원을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많은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복원을 한 결과에서는, 시험 문제가 그렇다고 막 점수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문제를 결국에 우리가 보기가 낯선 것들이 있어도 문제 정답을 맞추는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답은 그래도 잘 맞춰가는 것 같았어요. 맞춘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보거나 문제의 보기들을 살펴봤을 때, 이런 내용이 보기에 나온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지방직 교육청 분들은 무려 5과목을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전공은 문제를 풀다가 잘 수수수수수수 막힘없이 올해 시험 보고는 막힘없이 풀었어요 라고 하는 말이 정말 기분 좋았는데요. 이렇게 막힘없이 풀고 다 공통 과목 풀면은 점수 쫙쫙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지? 터덕터덕 하면은 왠지 공통 과목도 이제 같이 터덕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니까 제가 영어 강사님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우리 애들이 영어 어려워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다른 나라 말이다 보니 그날의 컨디션도 막 좌우를 해가지고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전공은 되게 조금 잘 술술술 풀고 고득점 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시험 문제 보면은 보기들에 되게 이런 내용까지라는 보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하자면요. 그죠? 세균성 식중독의 병원성 대장균 문제에서 이렇게 편모가 양극모다 이런 보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양극모, 이건 지금 제가 식품 미생물에서 주로 극모, 주모 이렇게 해서 좀 더 자세히 편모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보통 식중독을 할 때는 그냥 주모성 편모 정도, 뭐 단모성 이런 거 정도 한두 개 하는데, 양극모가 나왔으면 이게 뭘까라고 왠지 당황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보고 종류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보고독 성분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뭐 건복, 메리복, 졸복 같은 친구들이 독성이 약해서 치사율이 10% 이하로 낮다. 이런, 물론 아니죠. 틀린 보기지만 보고의 종류가 보기에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안식향산 문제를 살펴보시면, 안식향산은 이제 문제를 보니까 우선 용해성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보기에 또 4번 보기에 뭐가 나왔었냐면, 이 안식향산의
사용 기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삼음료, 홍삼음료, 한식 간장에 킬로그램당 1.0g/per 이하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준이 나오는, 제가 문제풀이를 할 때 기준까지 막 문제를 내다 미안해 하거든요. 얘들아, 여기까지 외우라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막 이렇게 하면서 보존료는 좀 외워볼까? 막 이랬었는데, 실제, 기준이, 그것도 지방직 문제에 나오는 걸 보고, 여러분들, 진짜 이 문제를 지방직이니까, 공채니까 조금은 적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 줄이고, 우리가 대방고시 커리큘럼대로 쭉 같이 난이도 있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남 시험은 물음표입니다. 그죠? 어떤 난이도로 나올지 선생님도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도 역시 경남 시험장에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시험 문제 파악을 해서 또 돌아올 겁니다. 자, 그러면 단원별 기출문항수 분석을 조금 해볼게요. 우리가 늘 시험을 보고 나면 각 단원별로 몇 문제씩 나왔는지를 살펴보곤 하는데요. 자, 기출문항수 분석을 해보면요. 1단원인 이 법규와 행정이 나왔던 이 단원에서 어려운 문제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래전부터 고전 문제라고 하는 위해 요인이나 그 다음에 그 위생법에 나오는 정의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빨간 줄을 그어놨네요, 선생님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자, 초시생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이 위생법규에서 3개의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식중독 파트. 이 위생법규래. 이게 식품위생 과목에서 3개의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식중독 파트. 이 파트에서 이제 무려 이제 10문제 가까이 나온다라고 항상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토탈 이 8문제부터 11문제까지. 그죠? 경상북도는 무려 11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렇게 8문제부터 11문제까지 평균 9문제 이상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뭐니 해도 식중독 꼭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감염병 파트 보세요. 보통 감염병 파트는 한 문제에서 많으면 2문제이지만 또 기생충하고 합쳤을 때 2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그쵸, 코로나 시대 그래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들 만큼 감염병 문제가요, 각 지역별로 2문제 이상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경남을 준비하시는 분들 한 번쯤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기생충 문제도 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됐네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해썹 한번 볼까요? 해썹 보시면 해썹은 무조건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칠원칙이 나오든지 여러 가지 의무 적용 식품이 나오든지 한 문제는 출제가 됐었는데, 여기에 위생관리죠. 그래서 우리 조리자, 종사자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위생관리 문제가 요즘에는 자주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위생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추가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선생님도 2022년 개정판에 보강을 해두었습니다. 마지막 첨가물 문제는 늘 하나에서 2문제가 출제되고, 여러분 첨가물에 아주 핫 이슈가 있습니다. 그죠? 세 지역에서 무려 같은 첨가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최소 3개 지역에서 출제된 다빈도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표미생물입니다. 자, 지표미생물 문제는 이렇게 3개 지역에서 나왔다고? 라고 놀란 게 더 이상해요. 왜? 항상 자주 출제가 됩니다. 올해도 2021년에도 어김없이 경북, 교육청, 그리고 지방직 호남권 문제에서도 지표미생물이 출제가 됐었고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대장균에 대해서 물어봤었고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표미생물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장균군에 대한 문제 지문들이 나왔었고요. 호남권에서는 우리 표가 있었죠. 우리 위생학 기본서에 이 대장균군과 당구균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이 보기들 모두 다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보기여서 어렵지 않게 아마 문제를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표미생물 공통적으로 세 지역에서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시한배당체가 들어있는 자연독 식중독 문제입니다. 자, 이 자연독 식중독 문제, 그 중에서도 식물성 자연독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됐었고,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인 이슈,
핫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시한배당채였죠. 이거 말고도 독버섯도 이 세 지역에서 나왔고요. 보시면 뭐 경북이라던가 그다음에 경기 그리고 교육청 이렇게 독버섯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선생님이 문제풀이나 이런 수업들을 할 때 요즘 독버섯이 작년부터 많이 나와. 독버섯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더 추가도 하고 또 좀 더 찾아볼까 막 이랬었는데 실제로 독버섯이 이렇게 뭐 보기 하나라도 그죠? 단독 문제라도 이렇게 다 출제가 됐었고요. 다행히 우리가 보지 않은 독은 나오지 않아서 선생님은 시험장에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 맞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한배당채를 보시면은 자, 시한배당채 문제는요. 먼저 4월 10일에 경북에서 이 시한화합물이 아닌 거 하면서 아몬드라는 보기가 나와서 갑자기 아몬드가 그냥 막 시끌시끌했습니다. 근데 원추리가 답이었죠. 근데 아몬드가 나오고 아이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해서 제가 빨리 그 일주일 뒤에 있는 경기도 친구들을 위해서 해설 특강을 찍었었죠. 그래서 아몬드 얘기를 해줬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경기도 시험에 아몬드가 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험에서는요, 이 식물성 자연독 문제가 2문제 출제가 됐는데, 한 문제는 우리 그 독성분하고 그 다음에 식물 연결하는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답이 살구씨 아미그달린이었어요. 근데 또 이제 시한배당채 문제가 또 단독으로 나온 겁니다. 그 밑에 단독으로 나왔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이 친구의 독성 기작이죠. 그래서 분해가 되기 전에는 무해하지만 분해가 되면서 시한이 나와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사실은 시한배당채 이거 외우세요 이렇게 안 하죠. 보통 왜 이 시한배당채가 유독한지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돼서 학생들이 다행히 많이 맞췄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호남권 문제를 살펴봤는데 역시 시한배당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한배당채 중에서도 이제 아미그달린 보기가 이렇게 이번에 있었는데요. 청매실, 살구씨 이런 식품도 비슷하게 나왔고요. 여기 보기를 잘 보시면 식물 자체에 효소나 인체 장내 세균 효소가 가수 분해돼서 독소가 나타낸다는 이런 분석 기작 관련된 내용이 실제 비슷하게 출제됐습니다. 경기도랑. 그래서 시한배당채가 이렇게 세 지역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런 점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화학적 식중독 파트에서 사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죠. 화학적 식중독에는 되게 많은 파트들이, 그죠? 서브 파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식품 제조 조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 유독 성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늘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제조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유독 성분은 총 11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1가지. 그래서 구조부터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그리고 흔히 나오는 식품 또 사용 기준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1가지 중에서도 역시 경북, 경기,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요 4가지 아이들이 이 벤조필의 메탄올, 다이옥신, 니트로사민이 나오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성 과정을 연결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경기도에서는 이런 물질이 이게 제조 조리 과정 중에 나오는 유독 성분이 아닌 것은 하면서 정답이 베네루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다들 베네루핀 하면서 쉽게 풀었던 문제. 교육청에서는요, 에체 카바마이트, 그죠? 우리 EC라고 하는 이 친구가 보기에 이렇게 에체 카바마이트에 대한 설명이 쭉쭉쭉 나오고 뭐니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에체 카바마이트 단독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종합적인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또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유독 성분이기 때문에 이 조리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이런 것도 꼭 잘 살펴봐야 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기생충입니다. 자, 기생충이 모든 지역에서 지금 출제가 됐었는데요. 기생충이 올해에는요, 어패류였습니다. 기생충의 단어는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선생님 말씀하시지? 라고 하는데 저랑 공부해보면 예전에 되게 옛날에는 채소류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19년도쯤에는요. 육류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유구조충 막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올해는 어패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어패류 중에서 주인공은 사실 간호충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양성률이 있는 친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간흡충이 역시 경북, 경기에서 공통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호남권에서도 이 어패류와 관련돼서 이렇게 중간 숙주를 연결하는 문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어패류가 나오게 되면 사실 중간 숙주를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 숙주 부분을 충분히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생선까지 막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패류에서는 이런 중간 숙주를 연결하는 문제,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생활사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보시면 호남권에서는 아직 폐디스토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폐흡충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폐디스토마야 간디스토마라고 했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기에도 폐디스토마, 간디스토마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문제 보시면요. 자, 첨가물 문제인데요. 자, 식품 첨가물 문제 중에 3개 지역을 강타한 첨가물이 있습니다. 자, 바로 피막제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고 아마 선생님한테 들었거나 느끼시거나 해설특강 보다가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피막제 문제를 보고 저는 너무 놀랬거든요. 사실 교육청에서도 피막제 나오자마자 경상북도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방직 문제가 올라왔는데 복원이 되고 있는데 피막제 문제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같이 피막제로 통일을 하셨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살펴보면요. 경상북도에서는 이렇게 식품의 표면에 광택을 내거나 보호막을 형성하는 즉 피막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피막제의 용도를 설명을 하면서 찾아보세요 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초산 비닐수지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 교육청을 보시면은 교육청에서는 땡땡하는 피막제라고 나왔고요. 몰포린 지방산염이 답이었습니다. 자, 호남권 살펴볼까요? 호남권 살펴보시면요. 피막을 형성하고 역시 피막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호흡작용 억제하고 그렇죠. 과일을 보기 좋게 품질을 외관을 이제 관리하는 첨가물이잖아요. 여기서는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보기에 몰포린, 초산, 비닐수지, 쉘락 그죠? 쉘락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죠. 요렇게 3개가 세트로 앞에 나왔던 아이들의 보기를 여기에 다시 모아놨네요. 이렇게 피막제가 3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보면서 항상 제가 전략 분석할 때마다 참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있는 보존료 부분도 나오게 열심히 하고 막 기준까지 하는데 뒤쪽 부분도 좀 놓칠 수 없구나.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는 세 지역 이상 나온 문제들은 대충 저런 문제들이었고요. 이제는 2지역. 그죠? 2문제 정도 조금 더 반복되는 기출 문항도 한번 정리해두고 가면 좋겠죠. 이양 선생님이 여기 섰는데 그래서 2지역에서 같은 토픽이 나오는 문제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문제는 총 9문항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20문항에서 앞에 5문항 그리고 2개 이상 반복되는 문항이 9개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타 지역 동시기에 보는 다른 지역의 문제를 내가 살펴볼 필요가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건강장애 원인 물질인데요. 우리 1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이 위해 요인과 관련된 물질이 교육청에서도 출제가 되고 지방직에서 나왔는데요. 아주 공교롭게도 보시면 교육청에서도 이 니트로소 화합물이라고 이게 답이었는데 지방직에서도 동일한 보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직에서는 문제 자체가 지방직에서는 유기성 유해인자를 찾아라 라고 해서 이게 답이었고요. 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비의도적 식품 첨가물은 내인성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럼 틀렸어. 왜요? 외인성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정답이 뭐였냐면 4번에 있는 이 조리 과정의 분해 생성물과 니트로소 화합물이 유기성이다 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됐고 지방직에서는 유기성 이해인자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2번이 맞는 보기가 돼서 전 또 보면서 대박 니트로소 화합물이 동시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열 살균 조건 문제 보시면 경기도에서 아까 말했던 속상했던 문제죠. 고온 순간 살균법의 조건에 대한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지방직 문제에서도 보시면 물리적 소독법에 우리 그 가열 살균 조건 있잖아요. 이걸 아예 연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연결을 하는 문제에서 아마 여기에서 정답은 저온살균이 50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틀린 보기
입니다. 이렇게 조건, 몇 도에 몇 도. 그래서 이 지방직 문제도 건혈살균법은 뭐 150도씨에서 3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웠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쵸. 지방직 문제가 더 어려워요, 실제로. 자, 그다음 방사선 조사 문제 볼게요. 방사선 문제 조사는 늘 3지역 이상은 나올 수 있었는데 이번에 안타깝게 2지역이네요. 그렇죠? 조사 문제는 경북과 지방직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보시면 재조사 가능 여부 늘 나오는 보기입니다. 재조사가 가능하다, 재조사가 가능하지 않다. 이런 보기들로 늘 나오는 거. 그다음에 목적. 그래서 보시면 재조사와 관련된 거 여기 양쪽에도 같은 보기가 나왔고요. 또 방사선 조사 목적과 관련해서 여기는 발화 억제 같은 목적, 여기는 살충, 살균 이런 목적. 이렇게 목적과 관련된 보기가 중복돼서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경북에서는 이런 건조식품이나 고체식품의 뭐 미생물을 사멸 역시 목적과 관련된 이 내용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해충을 사멸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고, 지방직에서는 이번에 보기에 조사 안전량에 대한 규정이 전 세계가 똑같다, 이런 모든 나라가 일정하다 이런 보기가 나와서 틀린 보기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또 4번째 문제 살펴볼까요? 자, 식중독을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식중독 우리가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감염형 식중독과 독소용 식중독과 감염, 독소용이 있어 라고 큰 그림 그려야 되는데요. 이런 분류와 관련된 문제가요. 경기도와 교육청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감염 독소형 또는 중간형이라고 선생님이 항상 말해주죠. 또는 생체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중간형 식중독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식품 내 독소를 생성하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독소용 식중독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클러스트리디움 보툴리눔과 세레우스 구토형이라고 정확히 지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이렇게 보기에서 고르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는 황색 포도당 구균입니다. 자, 이 황색 포도당 구균이 옛날에 진짜 많이 나왔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아이들한테. 근데 요즘 뜸하더니 다시 조금씩 나오네요. 근데 교육청 문제와 지방직 문제에서 출제가 됐고요. 교육청 문제에서는 괄호 넣기가 나왔어요. 이 황색 포도당 구균의 특징이 있었죠. 그 괄호 넣기로 나와서 독소형이다. 그 다음에 화농성이다. 그 다음에 엔테로톡신이다. 이런 부분들로 나왔고요.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이 황색 포도당 구균이 생성한 이 독소 있잖아요. 이 독소가 이제 단백분해 효소에 안정하냐. 그 다음에 그 내열성 부분, 그 다음에 독소 형성을 막기 위해서는 저온에서 보관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틀린 보기에는 신경계 마비 증상이 일으킨다. 이런 보기에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어렵지 않죠. 금방 골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황색 포도당 구균 문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리케차 문제, 그죠? 경북과 경기에 동시에 나와서 우리가 쉬운 문제다 이렇게 말했던 리케차 문제가 경상북도에서는 리케차가 원인균인 감염병은 이렇게 하면서 발진열이 나왔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우리 병 4가지가 있었죠. 이 4가지가 쪼로로로 나와서 이거의 원인체가 뭐냐, 공통적인 원인체가 뭐냐, 리케차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문제 살펴보시면요. 경구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을 비교하는 문제. 참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도 늘 꾸준히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표가 있죠. 그래서 경구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을 이렇게 그 경향을 분석하는 이 내용도 역시 출제가 됐었고요. 교육청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호남과 문제, 지방직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경구감염병과 식중독을 비교하는 패턴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은 식품이 증식 매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경구감염병은 밀항해균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패턴으로 나왔었고요. 잠복기나 2차 감염 빈도 이런 보기들이 출제가 됐고, 지방직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구감염병과 비교했을 때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은 이렇게 물어보는, 그죠? 우리가 늘 풀어오던 패턴입니다.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으로 잠복기라던가 예방 가능하냐, 면역성이 있냐, 면역성 여부에 따라서 또 2차 감염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썹. 자, 해썹 7원칙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해썹 늘 나오는 늘 있었던 문제들인데 7원칙, 해썹 중에서도 12단계 중에서도 7원칙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경기도와 그 다음에
지방직이 출제가 됐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되게 많은 보기를 주고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라는 보기가 있었는데 그 안에 팀 구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죠? 7원칙이 아닌 보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빼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지방직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괄호 넣기 나왔습니다. 그죠? 쭉 이런 패턴 아시죠? 이런 거 괄호 넣기 나왔고요. 이 괄호에는 중요관리점 결정과 그 다음에 개선 조치 방법 수립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는 괄호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존식과 관련된 부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그 선행요건 부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약간 겹치는 내용이 보존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보존식은 우리가 2021년도에 여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보존식과 관련된 그 어린이집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예상하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보존식은 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요 온도하고 시간이죠, 무조건. 그다음에 또는 뭐 매회 1인 분량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역시 교육청에서도 온도하고 시간이 틀린 보기로 나온 거예요. 뭐 10도시, 48시간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 마이너스 18도시 이하이고 그 다음에 144시간 이상이었죠. 이런 조건들. 지방직에서는요. 아예 단독 문제로 나왔습니다. 보존식에 대한 그리고 괄호 넣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괄호는 어디였다? 온도하고 시간이었다. 이렇게 아주 비슷한 형태의 이런 토픽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핫한 카페에 들어보셨죠? 그죠? 식품위생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두 가입한다는 품격 카페입니다. 자, 저희 선생님들 이제 식품과 관련된 여러 이제 직렬들 또 자격증들 이렇게 모아서 저희가 품격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입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입 안 하셨으면요. 언제든 가입하셔서 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꼭 대방고시학원 수강생이 아니어도 누구든 가입하셔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이제 이렇게 영상을 지금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카페에 남겨주시고 또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셔도 저희가 언제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험생활에서 궁금하거나 또 힘든 부분들을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커뮤니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식품위생직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또 공부하는 기간들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해주고 싶으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런닝메이트 역할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런닝메이트처럼 그죠? 옆에서 같이 함께 호흡해주고 또 빠르게 몰아붙일 때는 같이 뛰어주고 또 천천히 조금 쉬어갈 때 천천히 쉬어가면서 이렇게 긴 수험 생활에 마지막 골을 향해서 가는 길을 선생님이 늘 같이 달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험 생활에 최고의 런닝메이트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자신이 소망하는 꿈 또는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새로운 인생의 삶 이런 것들 특히 위생직 공무원으로서의 삶을 하고자 했을 때 꼭 거쳐가야만 하는 시간들이라면 이런 시간들을 조금 더 즐겁고 힘들지 않게 또는 그리고 짧은 시간에 전략적으로 이제 이끌어 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꼭 함께 해주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제 2021년도가 속속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반기가. 그리고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이 지방직 시험이나 교육청 시험들 그리고 하반기에 있는 우리 경상남도 친구들 끝까지 선생님이 함께 달려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2022년도 식품위생물 수업부터 지금 개강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 원점에서 22년도 학생들과 함께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을 믿고 또 저희 학원을 믿고 또 저희 그 같은 팀이 우리 화학 선생님 모든 사람을 믿고 함께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방고시 학원 수험생 여러분 또 식품위생직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